마지막으로 네 문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14번하고 15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14번도 계산이 좀 극강무도한 문제라서 이런 계산이 극강무도한 문제들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나오면 산수를 이게 아마 숫자를 바꿔서 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그냥 풀이 답을 갖다가 좀 외워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 자, 계산이 너무 복잡한 문제들은 내신 문제로 적합하지 않잖아요. 아까처럼 13번처럼 그렇게 극강무도한 문제는 일단 내신에 내면 일단 개망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만 일단 나왔다 치더라도 있잖아. 그 문제 붙잡고 늘어지면 끝장나는 거야. 나머지 문제 개망합니다. 자, 14번 문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좌표 평면이 하여튼 뭐 그림 설명이 좀 주어졌어요. A가 2,0이고 B가 0,3을 지나는 직선과 Y가 AX제곱 2차 함수네요. 둘러싸인 부분의 Y축 부분의 면적 중에서 1, 4분면에 있는 부분은 S1 또 직선 AB와 요거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S2라 했을 때 S1 대 S2가 13대 3이래. 자, S1과 S2가 13대 3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이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라는 게 질문이네. 자, 그럼 지금 이제 여기는 요렇게 이제 X축 Y축이 있고 여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여기가 지금 A가 몇 콤마 몇이라고 하면 2,0이고요. 여기가 지금 0,3이니까 우리는 여기는 요 직각삼각형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전체 면적이요. 요 면적은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3이니까 요 전체 면적은 3이다라는 걸 알고 자, 이때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여기를 S1이라고 했고 여기를 S2라고 했어요. 여기 면적 S1, S2 요거 13대 3이니까 우리는 저 S1과 S2의 면적을 지금 구할 수가 있네요. 뭔 소리냐면 전체 3에 대해서 비율은 전체 16 중에서 13의 비율을 차지하는 게 S1이고요. 전체 3 중에서 전체 비율 16 중에서 3이라는 놈을 차지하고 있는 게 S2라서 요게 바로 S1이고 요게 바로 S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여기는 이 Y꼴 AX의 제곱이라는 요 A를 구할 때 이 면적을 이용할 것이냐 요 면적을 이용할 것이냐의 기로에 섰는데 이때는 무조건 S1을 이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S2는 자 이렇게 가야 되잖아.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자 여기는 이 지점은 곡선 밑에 면적으로 구해야 되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직각삼각형 면적으로 또 이중으로 구해서 더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 두 개 더해서 얘가 된다 이렇게 놓기에는 왜 지금 식이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미지수가 한 개니까 식 하나만 있으면 돼. 그 하나를 풀면 A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이거는 두 개를 쪼개 가야 되니까 복잡해. 그냥 S1 이거는 하나로 끝나잖아. 무슨 소리야? 여기는 이 지점이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쪽에 있는 직선에서 아래쪽에 있는 곡선을 빼서 접근한 게 S1이다. 이렇게 가면 끝나버려. 되겠지? 그러면 이 두 개의 교점, 선생님 이 교점 이거 못 찾는데요? 그래, 이게 이제 그래서 중요한 문제야. 저 교점을 못 찾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이 문제가 알려주고 있는 거야. 아시겠지?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교점 무조건 K라고 봅시다. 뭔지 모르지만 일단 K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랑 직선에 집어넣은 게 값이 만나고 있으니까 같아야 되죠. 그럼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보면 직선의 방정식은 자, 요점하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좌표 차이분의 y좌표 차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y절편은 플러스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라서 여기는 이 교점의 x좌표를 k라고 두는 순간 k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라 ak 제곱과 여기다 집어넣은 게 일단 같아요. 식이 하나 일단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미지수가 한 개라고 생각을 했지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K라는 미지수가 하나 더 생겨버렸어요. 그럼 일단 식이 두 개 필요하게 된 거죠. 그 첫 번째 식이 K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랑 이 직선에 집어넣은 게 같다. 왜? 교점이니까.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와서 그러면 이제 식 하나만 더 있으면 연립해서 AK를 구할 수 있다. 그 식 하나 요거를 요 면적 구하는 식으로 대체하겠다. 그럼 저 S1이라는 면적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K까지죠. 0에서부터 K까지. 위쪽에 있는 직선에서 아래쪽에 있는 곡선을 빼서 접근하면 돼. 요거에서 빼기 여기는 이거 곡선 AX 제곱을 빼서 접근한 값이 이 값이 S1 면적인데 그 S1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 16분의 39래. 이게 일단 지랄 같단 말이야. 이것도 이미 16분의 39 이게 마음에 들질 않아. 이것이 젠장 더럽게 복잡하게 문제를 낸 거지. 산수가 더럽게 복잡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적분을 한번 해보면 말이죠. 적분을 한번 해보면, 요거는, 적분 하려고 해도 뭐, 무시무시하다, 그지? 요거는 뒤에 거부터 적분해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AX의 세제곱.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3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여기에다가 0에서부터 K를 집어넣어라. 이 소리니까. 자, 마이너스 3분의 AK의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3K의 세제곱. 제곱이죠, 제곱. 플러스 3K.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요 값이 지금 16분의 39다라는 식이 하나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요 첫 번째 식과 요 두 번째 식, 이거 두 개를 이제 연립하는 그 상황만 나와 있는데, 자, 잘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요 AK 제곱 자리에 요거를 때려 넣도록 합시다.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요 놈 봐봐요, 요 놈. 마이너스 3분의 K의 제곱. K만 묶어낼까요? 여기는 요 놈에서 마이너스 3분의 K만 묶어내면 옆에다가 AK 제곱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자, 요거 두 개 곱한 놈이 얘 되는 거 보이죠? 되나? 괜찮죠? 마이너스 3분의 K를 묶어내면 K제곱. 요렇게 쓸 수 있으니까, 자, 한 번 더 쓰고, 헷갈리니까. 요래 놓고 이제 요 AK 제곱자리에 요걸 넣겠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3K, 플러스 3, 마이너스 4분의 3K의 제곱, 플러스 3K가 16분의 39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자, 이제 드디어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했고, 요거를 자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들 좀 하세요. 제가 아까 연습장에 열심히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요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요거 인수분해하면 이제 2K, 여기도 2K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13, 3 둘 다 빼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K가 2분의 13 혹은 K가 2분의 3이 나왔는데, 자, 여기를 다시 와볼까요? K는 일단 2보다는 작은 숫자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2보다 작은 숫자. 그래서 K가 2분의 3이라는 걸 발견하고, 자, K 대신에 2분의 3을 이제 어디다가? 여기다가 탑, 여기다가 탑 집어넣는 순간 A를 마지막으로 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A를 구해보시면 3분의 1이 나온다.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방법만 잘 기억을 하시고, 이 문제도 상당히 산수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강의를 잘 들으시고 머릿속에서 이 강의를 어떤 순서로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좀 여러 번 들어서 암기하세요. 알겠지? 이거는 뭐 아무리 적분에 대한 지식이 뭐 출중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푸는지를 잘 모르고 있으면 일단 접근조차가 좀 힘든 문제예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볼게요. 자,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Q, T의 속도. 자, 속도가 주어져 있네요. VP라고 하겠습니다. 2T의 제곱 마이너스 8T가 되겠고, VQ 속도,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0T의 제곱 24T. 자, 속도가 주어졌는데, 두 점 PQ 사이의 거리. 자, 거리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위치의 차이죠. 위치라는 건 뭡니까? 좌표죠, 좌표. 위치하고 거리하고 다릅니다. 어떤 위치는 좌표고 좌표인데 이 좌표와 좌표 사이에 말 그대로 거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2에 있고 하나는 3에 있으면 이런 좌표 자체를 위치라고 부른다고. 그럼 이때 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 뺀 이 길이를 거리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해가지? 그러면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일단은 위치 함수가 주어져야 돼. 그럼 지금 나한테 있는 건 뭔데? 속도잖아. 속도를 뭐 해야지 위치가 나오는데 적분해야 된다고. 적분.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적분했을 때 위치를 뭐라고 할까? 그냥 XP라고 할까요? 그럼 X라는 단어를 두 번 쓰면 안 되니까 그냥 SP라고 할게. 이걸 위치라고 할게. 알겠죠? 그러면 요거 적분해보면 얼마야? 3분의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적분함수 C인데
최초의 원점을 출발했다 이 말이 뭡니까? t = 0일 때는 빵의 위치에 있었다 그 말이죠. 0 집어넣으면 빵에 있었다. 그럼 c가 빵이다 이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SQX라고 하겠습니다. 요 놈을 또 적분해보면 4분의 1t의 4제곱 마이너스 얼마? 3분의 10t의 세제곱 플러스 12t의 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원점을 출발했다 했으니까 여기다 0을 넣었을 때 c가 0이었다 이 소리인 거죠. 자, 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요런 위치가 결정되면 자, 이제 이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위치와 위치, 좌표와 좌표 사이의 차이, 그 차이를 거리라고 봅니다. 그럼 이놈에서 이놈을 빼는데 야, 지금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하나 생겼냐면 좀 전에 선생님이 거리는 무조건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야 된다 했거든. 근데 지금 이게 막 문자로 된 게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럼 이럴 때 쓸 수 있는 전법이 뭐라고요?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모르는데 무조건 나는 거리는 양수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이쪽에서 이쪽을 빼든 이쪽에서 이쪽을 빼든 무조건 거리는 차이는 양수를 말하는 거거든. 여러분 전원과 나나 타이의 거리 A와 B 사이 거리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값이 바로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수학적 기호예요. 이거를 B 빼기 A의 절대값을 쓰나 A 빼기 B의 절대값을 쓰나 똑같은 말이죠. 둘 다 A와 B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절대값의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될 거야. 절대값은 항상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놈에서 요놈을 빼서 이왕이면 최고차 계수로 양수로 살려두기 위해서 요놈에서 요놈을 빼서 절대값 씌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 그거를 뭐 새로운 함수 하나 fx라고 먹어봅시다. fx는 자, 여기서 요놈 빼니까 4분의 1의 t의 4제곱에서 자, 요놈에서 요놈을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2 그러면 뭐 4t의 세제곱 되나요? 요거에서 요걸 빼면 플러스 16t의 제곱. 자,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네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지금 나는 여기 있는 요놈 안에 있는 요놈 4차 함수네. 요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뭔가 꺾어 올리는 듯한 느낌이 나야 되겠죠. 그러려면 일단 먼저 요 안에 있는 요놈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네. 그러면 이거 또 편의상 요 동그라미 치고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GT라고 한번 더 볼게. GT의 절대값이 FX. 이거 T라고 해야 되는데 FT고요. 그럼 GT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놈의 도함수가 필요하다는 거 알겠죠? 그럼 저 G'T를 그려볼게요. 도함수. 이렇게 하면 얼마?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의 제곱 플러스 32T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T를 묶어내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 자, T를 묶어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또 저 뒤에 있는 놈도 4하고 8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자,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0일 때, 그 다음에 4일 때, 그 다음에 8일 때. 자, 이렇게 가서 최고차 함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갈 것이고, 자, 이 간격이 같다라는 거는 재미난 사실이 벌어지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안에 있는 요 GT는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꼴인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는 요 간격이 같으면 선생님이 요 면적이 똑같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3차 함수의 점대칭점이라 했어요. 요럴 때는 요 면적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차이가 난다 했거든요. 그럼 이 면적만큼 높아졌다가 동일한 면적만큼 낮아지니까 결국 여기 있는 극소값 높이가 똑같아지고요. 이때가 바로 요 축에 대해서 3차 함수가 점대칭점을 가지는 요 축에 대해서 4차 함수는 축대칭을 이루는, 4차 함수가 정확하게 대칭성을 가지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때가 요 4차 함수는 여기 높이가 무조건 똑같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진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일단은 0을 갖다가 한번 집어넣어보면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뭐야? 여기다가 0 집어넣으니까 이게 0 되네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지금 현재 X축의 위치라고 해요. 여기가 X축의 위치니까 요 안에 있는 그래프가 지금 전부 다
0 이상의 값을 가지니까요. 절대값을 씌워봤자 그냥 저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을 그려보니까 절대값 씌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 최대값을 갖다가 구하라 했는데 항상 여러분 눈치를 챘지만 지금 문제에서 범위가 0에서 4, 8까지만 보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래요. 그럼 최대값이 당연히 이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얼마? 4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네요. 4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되죠. 자, 요 4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요 4를 집어넣으면 4 하나 약분되면 64 빼기 4 집어넣으면 얼마야? 4의 뭐 4제곱 플러스 여기도 4의 4제곱이네요. 제곱에다가 없어지고 64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네. 최대 거리는 64였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리가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모를 때는 위치의 차이가 거리라고 했습니다. 누가 양수고 음수인지 모를 때 거리는 항상 절대값의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 거리다. 자, 이거요. 이거든 아니면 요거든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받아들인다? A와 B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 꼭 좀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갑니다. 16번. 자, 그림과 같이 곡선 y권 x 제곱과 양수 t, 하여튼 밑에 있는 그 그림을 갖다가 설명하고요. 여기는 요 y권 x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 색칠된 부분의 면적을 말한대요. 자, 일단 그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일단은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고 그 t에 관한 함수를 미분해서 1을 집어넣은 값이 얼마냐 찾으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현재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여기 밑줄 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면적을 t로 표현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봅니다. 항상 우리가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는요, 여기가 세타라고 치면 여기는 2세타. 항상 중심각의 절반이 원주각 된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제 지름이다. 지름일 때 이렇게 그리는 순간 말이죠. 여기 직각 표시 요거 안 하면 대학교 못 갑니다. 왜? 여기는 이 중심각이 180도니까 얘는 무조건 90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붙든지 간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름이면 직각이 딱 떠올라야 되고요. 이게 직각이면 반대로 여기가 지름이라는 것도 반드시 떠올라야 돼요. 아시겠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면적을 또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건데, 두 번째로 또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원 입장에서 면적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 해. 저놈은 반드시 원의 일부잖아요. 원의 일부의 면적을 구할 때는 반드시 부채꼴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쟤를 포함하고 있는 부채꼴에서. 그리고 쟤를 포함하고 있는 부채꼴이 떠오르면 반드시 중심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자, 여기는 요 중심각. 요 중심각을 알아야 이 부채꼴 면적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그 부채꼴에서 요 삼각형을 빼서 얘를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명심하세요. 원에 있어서 일부를 물으면 반드시 중심각, 그리고 부채꼴, 이 단계 떠올라야 돼. 물론 지금 이 문제는 뭐 중심각, 부채꼴 이거와 관계없는 적분을 이용하는 거지만 보편적으로 99%의 문제는 다 그런 생각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나온 김에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면적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봤더니만,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니까 정보를 보니까요, A가 여기가 지금 t, 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점이 t, t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 요게 이제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왜 결정적인 힌트냐면 요 x좌표하고 요 x좌표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똑바로 내렸을 때 여기가 직각이라는 걸 나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두 개가 직각이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이렇게 연결한 요게 바로 원 입장에서의 지름이라고. 아까 여기 설명했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직각이야? 아, 그럼 너는 지름이 됐구나. 요게 떠올라야 돼. 반드시.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다고? 똑바로 내려왔다는 건 요 x좌표가 똑같다는 걸로부터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일 테니 얘는 무조건 지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됐죠? 아, 그러면